아무리 바쁘긴 하지만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오늘 춘천교회 수련회 이렇게 손프란시스 수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쁜 세상의 일상을 살지만 그런 가운데도, 바쁜 가운데도 잠깐 멈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는 봉사와 우리의 죽음까지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평생 살 때에 올바르게 주님의 향기를 주위 사람들에게 풍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성경 하나 잠깐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기르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말입니다. 등불을 켜서 갯방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리라. 이 말씀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분이 살다가 보니까 주위에서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살이 바쁘잖아요.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금 늙히고 또 늙혀가고 이런데 이게 뭐 자기 월급 가지고 도무지 이제 아파트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주위에 이제 다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사고 이러니까 은행에서 대거 융자를 얻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거 조금씩 갚다 보니까 일생 동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을 다 갖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그냥 죽었어요. 일생 동안 아파트를 값을 이렇게 물었죠. 그래 죽으면서 이제 처자를 다 모아놓고 한 말이 뭐였는지 여러분 이제 궁금하시죠? 세상을 뜨면서 다 이루었다. 세상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일생 동안 이거 아파트 부분분이라고 일생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처음이니까 잠도는 그냥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 어떤 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업만 하고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니 늘 관심이 진리가 뭔지 뭐 이런 걸 늘 좀 찾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대강하고 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찾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하나 찾았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금을 내가 세계에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걸 깨닫고 하면은 부인한테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자가 톡톡하고 왔어요. 그 문자가 뭔가 하니 현금 중요하다. 우리 인생을 살아서. 그리고 우리 이대훈 주교님이 어려운 부산교구 하시느라고 늘 그분 자주 쓰는 말이 저보고도 뭐니 해도 뭐입니다. 그런 얘기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니 해도 뭐니 농담이라고 해도 되나 그랬더니 제가 주교대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뭐니 해도 뭐니. 근데 잠깐 현금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현금,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소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는 여러분 그 군인들 월급을 소금으로 대신 준 사실 아십니까? 소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문자를 뚱뚱하고 보냈는데 아내가 열어보니까 현금, 지금, 소금 뭐 이렇게 왔어요. 세 가지 중요한 인생의 금이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뚱뚱하고 보냈습니다. 그 금 하나 고쳐라. 그래가지고 현금, 지금, 송금. 송금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익시 싶어가지고 이게 항상 저 사업 잘 안 하고 무슨 뭐 다른데 이렇게 관심 많고 뭐 이런 사람은 항상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부지런해서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거기도 금을 하나 고쳐가지고 현금, 조금, 송금. 저는 하지 마. 뭐 그런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라는 이야기 신부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마 지난번에 연수일기에서 했던 이야기 조금 겹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부지런히 찾아봤는데 연수일기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치유라는 말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치유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심리하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공감해라. 공감. 그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공감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공감해보면은 그렇게 다툴 일 없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일도 별로 없고 천합수도 그 이해하게 되거든요. 공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용하라. 우선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우선 수용해봐라. 비난하지 말고. 세 번째는 진실성을 가지고 근데 이것이 전부 다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칼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심리학적인 언어를 써서 푸는 거예요. 공감해라.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처음에는 무조건 수용해보고 그 다음에는 진실성을 가져내라. 그 미국의 뉴욕에 그 사형 집행하는 그 교도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형수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당신을 악하다고 생각하냐 선하다고 생각하냐. 근데 단 한 명 예외 없이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그냥 악하게 살고 있어. 나는 사실 착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면서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 이상하다. 그 정신병 있는 사람 예를 좀 하나 좀 잠깐 들어볼게요. 이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 안 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 안 하고 좀 독특하죠. 자기들 세계에서 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가서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데나 가서 소변을 넣어요. 그럼 왜 이러고 하니? 그냥 소변 마르고 거기다 그냥 눕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고 아무 데서나 소변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좀 봐라. 그러면 이제 이러면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습니다. 정연해요.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인가?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왜 오줌 마려우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오줌을 소변을 보면 되지 꼭 그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야 되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설명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말까지 나오죠. 그거는 소변을 화장실에 가서 누는 것이 정상이고 너희처럼 아무데나 누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러면요
정신 이상한 사람들은 아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앞으로 화장실 가서 놀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반박하죠. 이 사람들. 어째서 그게 내가 하는 게 비정상이냐. 소변에 마르면 아무데나 그냥 급한 대로 보고 싶은 곳에서 누는 게 이게 정상이고 그 너희처럼 그 화장실 조금 더 찾아가서 누는 그게 비정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거든요. 거기다 대고 아니다. 나가 정상이고 너희가 비정상이라고 만약에 논리를 핀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감정 싸움이 돼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정상이고 너가 비정상이라고 그 정신이 좀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고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고 그러죠. 서로 우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들의 말을 수용해줘야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론 벌이다가 이제 나중에 화가 나서 이놈 자식이 비정상이면 비정상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하고 야단을 치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 싸움 나고 근데 뭐 치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집니다. 그냥 헤어지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수용해라. 그 수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주장하는 걸 일단 받아줘라. 그래. 우리가 비정상이고 너희들이 정상일지 몰라. 그런데 우리처럼 비정상인 사람들이 많고 너희처럼 정상적인 사람 얼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자비심을 좀 가지고 우리 비정상인 사람들은 너희가 한배나 그냥 쑥 바지 내리고 오줌 누고 이러면 그냥 헷갈리고 좀 혼돈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너가 좀 양보할래? 이러면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말을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들어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그럼 이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테나 오줌 누고 하면 너희들 좀 헷갈리고 좀 당황하고 그래?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가서 해주지. 이게 이제 치유하고 그런 어떤 길로 가는 방법을 일단 수용해줘. 그리고 진정성 있게 해라. 이건 뭐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에서 좀 생략하지만은 칼 로스라는 사람이 이게 원래 이제 선교사였거든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심리학적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이 인간을 치유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자기 심리학자니까 상담학적으로 풀어서 공감해주고 우선은 1차적으로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진실성을 내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는 참 여러모로 능력도 있고 참 좋은 친구예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 친구인데 이 베스트셀러도 몇 번 냈고. 근데 이게 이제 저 경남 사천이라는 곳에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 다 좋은데 한 가지 고집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고집이 있으니까 양보를 안 해요. 근데 저도 좀 엉망이 고집이 있는데 그 친구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제가 보통 열에 9번은 그만 양보해요. 그만큼 고집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목동에 성공대학교 때 교수 생활할 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까이스키 이런 실화 다큐멘터리 소설 같은 걸 쓰면서 신문에 연재를 하면서 주로 이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이런 데를 이제 자주 나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그건 좀 목동하고 옛날 김포공항, 인천공항 생기기 전이니까 가까우니까 와서 상담 좀 해줘라. 그래서 나는 상담한다기보다 점심도 같이 먹을 겸 나왔죠.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뭔 얘기고 하니 자기 아내가 서양물을 먹어서 이게 참 다 버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참 내가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고 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하지만
대량 허풍도 세고 지금 얼른 뚱 따르고 있고 곧도 세고 이렇거든. 그래서 내 속으로 내고 자서 또뭐 엇간지 돼가지고 와이프한테 진짜 그렇게 내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언젠가 이제 자기 이제 시베리아나 뭐 이런 데 가면 춥지 않습니까? 그래 가끔 이제 집에다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내가 어느 날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래. 그래서 이거 전화가 끊겼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렇게 왜요? 그래서 왜 그렇게 대답 안 하고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참 해도 너무하네요. 탁 끊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대로 상처를 받아서 이제 집에 와서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 추운 지방에 가니까 이게 한 국제전화기 지금 그때 핸드폰 있을 때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 만에 전화 오면은 궁금하고 반갑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젊은 애들 보니까 다 이 애정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런 표현 많이 하니까 이 아내도 너무 이제 남편이 추운 지방 혹은 뭐 이런 타국에 있고 그러니까 그 애정 표시 좀 해라. 그래서 그 아내 보고 남편 보고 그 전화 받으면 여보 사랑해 든지 보고 싶었어 이런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날도 전화를 해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였다가 남편이 뭐라고 하니까 태도 너무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뭐 세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렵나? 오랜만에 전화하면 여보 사랑해 한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닭살롭게 그걸 하냐고. 경상도 나도 이제 마산이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잘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사랑했어 못하면 보고 싶었어라는 얘기라도 좀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럼 너 전화 왜 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전화 걸어가지고 아내보고 뭐라 하는데 자기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이 그 서양식이 아니고 조선식이라 이 친구는 지금도 조선이라는 말 아주 구닥다리야 되니까 조선식으로 한대. 그래서 내가 궁금했습니다. 조선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혹시 감독님 분 계세요? 조선식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런데요. 아내 보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강아지 밥 줬나? 이 조선식으로 사랑한다는 표시에 간접적으로 또 뭐 강아지 아니면 그 꽃에다가 물 줬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사랑한다는 표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랬잖아요. 외국말이 이렇게 시집 보내고 이제 장에서 만나는데 결혼할 때 옛날 조금 좀 생각이 있는 부분들은 화분을 하나 주는데요. 이렇게 오래 잘 안 죽는 거. 그래가지고는 그걸 갖고 가서 그 집에 이제 또 사돈집에 누가 또 장에 뭐 오면 물어본대. 우리 딸아이 있는 화분 잘 자라고 있나? 그래서 잘 자라면 딸이 별 이상이 없는 거고 그 화분 벌써 죽고 그랬어 뭐 시들시들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이때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랬대. 이게 너무 좀 못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 근데 끝내 고집 부리고 안 해요. 그게 서양으로 들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저도 경상도시, 우리 집사람도 대구지. 그래서 제가 상담 배우기 전에는 그런 표현을 좀 안 했는데 상담을 배운 후에는 가끔 그런 표현을 좀 합니다. 근데 집사람들은 좋아 안 해요. 대구 사람 아주 보수적이잖아. 그래서 싫어하는 줄 알았더니 이 싫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내가 판단을 한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나올 때 이제 여보 잘 다녀오지 사랑해 그러고 뺨에다가 이렇게 뽀뽀라도 살짝 하면 이 사람이 왜 나이 들어가면서 왜 그래 주체없이 하고 밀고 나지만은
그날 저녁 한산이 조금 나아진 걸 봐서 아 이게 쉬는 것만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요번 시간에 이 상처와 비극 회복이라는 게 뭐냐 이 얘기를 뭐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저 이야기 하나 더 하면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다 잘 지내는 우리 성자들은 다 우리 신자들하고 다 잘 지내고 싶죠. 선생님도 그러나요? 맞습니다. 어떤 좀 약간 좀 까칠한 사람이 있어도 그래도 불구하고 잘 지내고 싶죠. 네. 저도 좀 그런데 유난히 좀 까칠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 근데 이게 너무 까칠하게 내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정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화를 내고 한번 싸워볼까. 근데 이게 성직자가 신자하고 싸우는 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가 영성체를 할 때, 물론 서울 지방 아니고 저쪽 남쪽 지방인데, 영성체를 할 때, 원래는 이게 우리가 허그입니다. 껴안는 거. 우리 성공에서는 이게 영성체 할 때 평화 인사하잖아요. 평화 인사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다 껴놔요. 100명이라도 이렇게 껴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 문화에 남녀가 이렇게 껴안기 좀 그렇지 않은 게 악수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내가 악수를 다 했는데 그 친구 앞 차례가 왔을 때 악수를 하려다가 내가 딱 이렇게 안 왔습니다. 안 하니까 이 친구 당황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하지만 지금 감정이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꽉 안으니까 꿍찔하면서 살살 밀어요. 세게 안 밀고. 그래서 슬슬 밀어도 내가 더 세게 쫙 껴안았더니 지도 할 수 없이 연구직접 내 허리에다 손잡고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신부님 오늘 저녁 시간이 있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 있죠. 왜요? 그러니까 저녁 제가 대접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사정에서 집사람이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밥 내가 늘 해먹어야 되는데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반가운 소리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날 저녁을 같이 먹고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휴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미처 몰랐던 그 사람의 마음을 쭉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 사람 강한 사람인데 약간 끌리고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부터는 아주 친해져서 지금 한 4, 5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1년에 한 번쯤은 사가고 옵니다. 아직도 10몇 년 지나도 많이 올 때는 2번도 오고 적게 와도 한 번을 와요. 그래서 사가고 때 그런 게 만약에 내가 그때 이 친구를 그렇게 안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자한테 저 신자가 그래 되겠어 하고 했으라면 지금까지 아마 원수들이 쉬웠을 텐데 그때 내가 생각 잘했다. 나도 육간의 성질이 있어서 가끔 뿔뚝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관계 만들어 놓으면 지금도 좀 아직 갈등관계 있는 사람이 덜어 있지만 이 사람 케이스는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을 품어 안으면 이 치유란 게 결국 다 일어나는 걸.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성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즐거움과 기쁨도 많지만 상처와 고통 피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라도 상처와 고통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도 있죠. 내가 지난 연수리 할 때 그 이야기 한번 했나요? 내 친한 친구, 여자친구인데 유방 걸려가지고 했다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얘기 조금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이가 가다가 세월을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스토리 텔링이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산에 이제 큰 장로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십 년 전이기도 하지만 지방교회에서 한 3,000명 되는 교회니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한 십몇 년 전에, 한 4, 5년 전 일이에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 강남 세벌, 그때는 영동 세벌한스라고 했어요. 이 영동 세벌한스인데, 예, 잠깐 좀 올 수 있겠느냐? 내가 망설이다 전화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보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유방암 수술을 했어. 수술해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자기 교회 장로, 권사, 집사도 이제 장로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왜 암이 걸렸으면은 교회에다 연락해서 목사님 기도도 받고 그러지 그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보고 그냥 친구지만 그냥 말 놓치라니까 유시문이. 내가 왜냐면 그 교회 목사님도 알고 장로 친구들이 몇 지 있거든요. 절대로 그게 목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내가 이렇게 유방 수술했다는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면 당연히 알려서 와서 저기 목사님이나 신부님 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안 해?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얼마나 적극적인 성격이었는지 그 남편이 돈이 많아요. 사업을 해서 돈도 많고 이 여성은 또 소프라노니까 대학에 강사도 나가고 근데 이 워낙 이게 활동적인 여성이라 그 교회에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 어찌나 목사님을 들들들 볶았는지 찬양 대장을 했어요. 근데 그 고신파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신파 장로교회 중에도 고신파 아주 보수적입니다. 여성이 한때는 재단도 못 올라가게 했는데 고신파에서 요새는 못 하지만 그러니까 찬양대 대장을 여자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인 성격인지 찬양대 대장도 꿰찼지.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가지고 부산에 무슨 상담학교가 있었는데 한 2년짜리 학교인데 그걸 다녔답니다. 그래서 상담소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들들들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 상담학교를 차렸대. 그래서 이제 교인들 잠깐 참석해라. 그래가지고 늘 참석시켜가지고 그 자기 학교, 교회부터 이렇게 이제 상담 학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명해져서 이웃교회에서도 불러서 이제 유명 강사가 되는데 이 여성이 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다녔는 거 아니? 늘 자기 강의 시작할 때 범사에 감사하세요. 조그만 일, 큰 일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하고 살면 암 같은 거는 근처에도 못 온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요. 암 같은 거는 근처에도 못 온다.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 이게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자기 신자도 다 그 얘기 수십 번 들었는데 늘 감사하고 신앙 있게 즐겁게 살면 암 같은 건 근처도 못 한다고 저희가 감사하며 살았는데 하고 다녔는데 이 암이 자기가 걸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음의 병이든지 신체의 병이든지 원리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뭔가 합니까? 이게 병인이 뭔가 하면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근데 면역력이 있어요. 이렇게 신체의 병도 병의 원인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고 마음의 병도 병의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 수련회 하시잖아요. 수련회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게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거든. 설교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이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지나갈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반드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신체든 마음이든 병에 안 걸립니다. 근데 병에 걸리는 것은 어떨 때일까요? 만약에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병의 원인은 그대로 있지만 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약해졌다. 마음이든 육체. 그럼 이제 병의 원인은 그대로인데 면역력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죠? 기울죠. 그러면 마음이든 신체든 병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정상인인데 우리 정상인도 하루에 이 암세포가 몇 개씩 생기는 거 아세요 혹시? 정상인 우리에게도 암세포가 적게는 300개, 많게는 3000개까지 매일 생겨요. 이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암세포가 생기지만 그 T세포 혹은 NK셀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거든. 이게 이 암세포가 생기면 가서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자리를 못 잡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다른 기타 원인으로 해서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러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다 잡아먹지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여기서 자리를 못 잡았다. 그래서 한 1억 개쯤 이 암세포가 한 1억 개쯤 이렇게 모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한 몇 미리 이렇게 해서 암으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암에 걸릴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면역력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건강하고. 근데 병의 원인이 반대로 또 커질 수 있잖아요.